3장 2절 로그 함수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절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로그 함수는 앞절에서 배웠던 지수함수의 역함수로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전에 배웠던 지수함수, 우리가 밑 a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었죠. 0과 1 사이에 있을 때, 1일 때, 1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a가 1이면 수평선으로 되어 있는 상수함수가 되죠. 이와 같은 상수함수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 이렇게 x축의 수직이 되는 수직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함수는 이 식은 함수라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얘는 수직선 판정법을 적용하면은 x축과 수직이 되는 직선은 수직선하고 아예 만나지 않거나 또는 만난다 할지라도 무수히 많은 점에서 교점이 생기기 때문에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지수함수의 역함수로서 정의되는 로그를 정의할 때는 a가 1이 아닌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즉 a가 1이면 역함수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이 아닌 양수이다 보니까 a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과 1 사이에 있거나 또는 1보다 큰 경우 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전제 조건에서 y는 이퀄 ax 승의 역함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y는 이퀄 ax 승에서 이 함수의 역함수는 우리가 앞에서 역함수를 정의했을 때도 살펴봤었습니다만 역함수를 만들려면은 문자를 서로 바꾸면 되죠. y 대신에 x로 x 대신에 y로 바꿔놓으면 됩니다. 따라서 y 대신에 x, x 대신에 y로 바꿔놓으니까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역함수이면 틀림이 없는데요. 이 표현을 잘 보면은 이 표현과는 다르게 y가 x로 표현되는 관계식이었었죠. 그러나 얘는 오히려 x가 y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역함수 표현을 우리가 관습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형태처럼 y를 x로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 말과 이 말은 수학적으로 같은 말이다 라는 뜻으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y를 x로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 구하는 기호가 바로 로그입니다. 자, 이제 이 기호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제 얘나 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얘보단 얘가 더 복잡해 보이긴 할지라도 y가 x로 표현되어 있다는 특징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 기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a하고 여기 a는 다 같이 밑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밑은 a는 1이 아닌 양수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즉 0과 1 사이에 있거나 1보다 큰 경우만 생각하겠습니다. a가 1인 경우는 그림을 그려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a가 1이면 y는 이퀄 ax 승에서 a가 1이면 y는 1의 제아무리 몇 승해봤자 1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수평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죠. a가 1이면. 그런데 역함수는요, y x라는 직선의 대칭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요 주황색을 파란색에 대칭을 하면 이렇게 생기잖아요. x축의 수직이 되는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지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a가 1인 경우는 우리가 역함수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는 1이 아닌 양수라고 제한을 둬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1이 아닌 양수니까 0과 1 사이에 있을 때와 1보다 클 때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a가 1보다 클 때를 보겠습니다. 자, a가 1보다 크면은 앞서 생각한 것처럼 원래 주어졌던 이 지수함수를 노란색으로 그리고 이 로그 함수를 보라색으로 그려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a가 1보다 크면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래프였었죠. 이런 모양이었었습니다. 지수함수는. 자, 그런데 역함수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y x라는 직선의 대칭인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프 윤곽은 이제 자, 요점의 좌표는 여기가 x가 0일 때 y좌표 1이죠. 그럼 이제 대칭이어야 되니까 여기는 1,0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 윤곽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 보라색 그래프가 바로 여기서 표시했던 y는 이퀄 log ax입니다. 자, 이제
밑이 1보다 크면 지수함수도 증가하는 함수지만 로그함수도 증가하는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잘 들여다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전실수 범위고 치역이 0보다 큰 범위고요. 항상 0,2를 지나고 증가하는 함수였어요. 그런데 이 로그는, 이 함수의 역함수인 로그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를 우리가 진수라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진수. 이 진수 부분을 잘 관찰해 보면 알 수 있듯이 x가 0보다 클 때만 정의되어 있어요. 항상 진수 조건은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이제 밑이 1보다 클 때 이 보라색 그래프가 되고 진수는 0보다 커요. 즉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 정역은 0보다 크다가 되고요. y가 취할 수 있는 값은 보다시피 전실수 범위입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요. 1,0을 반드시 지나는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자, 우리는 y는 ax 승의 그래프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역시 0,1을 지나는 그래프입니다.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노란색은 y ax 승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y x라는 직선의 대칭 그래프를 그리는데요. 자, 여기가 0,1이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로그 함수를 보라색으로 그려서 표시한다면 요점의 대칭점을 생각하면 여기가 1,0이 됐죠. 자, 이제 그리고 요 그래프를 그대로 대칭을 하니까 여기가 y축입니다. 이제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보라색 그래프가 y는 log ax예요. 여전히 진수는 0보다 커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가 0과 1 사이 했을 때는 이 로그 그래프는 감소하는 그래프고 1,0을 지납니다. 정역은 0보다 크고 치역은 전실수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개형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만이 정역과 치역 그리고 증가, 감소 그리고 어느 점을 지나는지 절편, x절편을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지수함수는요. 수평 점근선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한없이 가까워져서 0으로 가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죠. 그래서 지수함수는 수평점근선, x축이 수평점근선 역할을 하는 데 비해서 로그 함수 두 개는 x가 0의 오른쪽으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x가 0의 오른쪽으로 갈 때 플러스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y축이 로그 함수의 수직 점근선이 된다는 것도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로그는 지수함수의 역함수로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그는 여러 가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성질들은 별도의 증명 없이 로그의 정의로부터 잘 증명이 가능하니까요. 증명 없이 그냥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가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성질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선 로그 ax 곱하기 y입니다. 자, 여기서 x하고 y는 다 같이 진수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a는 1이 아닌 양수예요. 항상 로그가 정의되려고 할 때 아무 말이 없어도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수의 곱은 로그 더하기 로그로 바꿀 수 있습니다. 로그 ax 더하기 로그 ay예요. 이 성질이 성립하기 때문에 만약에 y 대신에 x로 바꿔놓는다면 log a, x 곱하기 x니까 x의 접이 되고 그럼 log ax 더하기 log ax가 돼서 y 대신에 x로 바꿔놓으면 똑같은 걸 더하니까 2배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x 대신에 x의 접을 대입하고 y 대신에 또 x를 대입하면 x의 3승이 되고요. 그럼 x 대신에 x의 접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y 대신에 x를 대입하면 또 로그 ax니까 2배 로그 ax, 로그 x니까 3배 로그 x가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했다고 가정한다면은 x의 n승, n은 자연수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자연수가 아니라도 돼요. 임의의 실수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해하기 쉽게 자연수로 놓고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결과적으로 진수의 거듭적 로그 앞에 배수로 내려갑니다. 이거 n은 자연수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2분의 1이라도 내려올 수 있고 3분의 1이라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수의 거듭적 로그 앞에 배수로 내려가고요. 거꾸로 로그 앞에 배수는 진수의 거듭적으로 올려놓고 다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이 성질에서 만약에 y 대신에 자, 요걸 먼저 쓸까요? 자, n 대신에 마이너스 1로 바꿔놓으면 마이너스 로그 ax 이게 성립하죠. 왜냐면 아까 실수일 때도 성립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4번식에서
요 1번식에다가 요 4번식의 원리를 적용합니다. y 대신에 y와 마이너스 1승을 대입하면 x 곱하기 y와 마이너스 1승은 log x 곱하기 y와 마이너스 1승은 지수법칙으로부터 y분의 x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보다시피 y 대신에 y와 마이너스 1승 대입하면 마이너스 1승이 앞으로 내려오니까 내려오죠. 그래서 log ax 마이너스 log ay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 빼기 로그가 되고요. 분자 부분이 플러스, 분모 부분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 빼기 로그가 되어 진수의 곱은 로그 더하기 로그가 됐고요. 자, 이런 성질들이 성립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로그가 갖고 있는 성질 중에 또 다음 같은 성질들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잘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그 진수가 1이면 항상 1일 때 0이잖아요. 1일 때 0. 그래서 진수가 1이면 반드시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밑과 진수, 여기 진수라 합니다. 요걸 지수에서도 얘가 밑이거든요. 자, 밑과 진수가 같으면은 항상 얘는 1이 나와요. 자, 밑과 진수 같으면 1이라는 것은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밑과 진수 같아요. 자, 여기도 A고 여기도 A라면 A의 1승과 A와 Y승이 같으면 Y가 1이잖아요. 그래서 Y가 1이 나옵니다. 이게 Y였으니까 Y가 1. 그래서 밑과 진수 같으면 로그는 1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진수가 1이면 로그는 항상 0이라는 이런 특별한 경우도 정의로부터 분명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로그의 성질 중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밑변환공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그 A, B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우리가 A하고 B가 각각 이 밑과 진수 역할을 서로 바꿀 수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밑과 진수를 바꿔서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표시하려면 당연히 얘는 밑의 조건도 만족하고 얘는 진수 조건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서요. 그래서 A, B가 각각 밑과 진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이 성질이 성립합니다. 이 말로부터 얘를 1로 곱하면 이것이 성립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로그 AB 곱하기 로그 BA는 이거 1이 나옵니다. AB, BA면 이거 항상 1이 나와요. 밑과 진수를 바꾸면 역수가 된다는 것도 역시 정의로부터 분명히 얻을 수 있는 성질이에요. 자, 이런 성질이 성립합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밑변환공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변환공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로그 AB가 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전혀 새로운 밑으로 바꿔놨다고 볼게요. C가 역시 밑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볼게요. 그리고 A하고 B는 밑의 조건뿐만 아니라 진수 조건도 만족한다면 이것도 역시 성립합니다. A, B로 되어 있는 걸 전혀 다른 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진수 조건을 만족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요. 이런 성질이 성립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진수의 거듭적 로그 앞에 배수로 내려갔었죠. 자, 그런데 이 성질들을 잘 관찰해 보면 로그 A에 여기가 M승 B라고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요. 자, 여기에서 로그 AB인데요. 여기 아까는 이제 진수의 거듭적 로그 앞에 배수로 내려간다면은 이제 밑에 거듭적 나올 때 역수가 돼서 나옵니다. N분의 1 이렇게 역수가 돼요. 이건 얘만 따로 증명해 볼게요. 자, 이제 왜 이렇게 될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밑에 거듭제곱은 역수가 됩니다. 진수의 거듭제곱은 그대로 바깥으로 내려오고요. 자, 이제 로그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요식이 이렇게 바뀐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A의 M승 B는 밑과 진수를 바꿔놓으면 B, A의 M승의 역수라는 얘기잖아요. 진수의 거듭적으로 갔으니까 로그 앞에 배수로 내려갑니다. 로그 BA가 되고요. N분의 1 앞으로 따로 띄어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로그 BA분의 1이고요. N분의 1. 그 다음에 밑과 진, 이거 보세요. 우변을 좌변으로 바꿀 수 있죠. 얘를 바꿔놓으면 다시 역수가 돼요. 그래서 얘를 바꿔놓겠습니다. 로그 A를 밑으로 보내고 그리고 B를 진수로 보내면 이거 바뀌니까 다시 역수가 돼서 이런 모양이 돼요. 자, 그래서 좌변이 우변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모양은 밑에 거듭제곱이 나올 때는 역수가 돼서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9번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했던 여기 3번을 혼합을 하겠습니다. 3번과 9번을 혼합해서 이제 다음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로그 A의 M승 B의 N승은 자, 밑에 거듭제곱 나올 때 역수가 되고
진수의 거듭적 나갈 때 이렇게 됩니다. 배수가 돼서 로그 AB 좀 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런 성질들이 바로 로그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들인데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성질과 이런 성질을 착각하지 않도록 하세요.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로그 진수에 덧셈이 돼 있을 때는 이거를 착각해 가지고 이런 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거 절대 성립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로그 A의 x-y가 진수의 뺄셈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세요. 로그 빼기 로그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 우변은 전부 다 진수의 곱으로 되어 있거나 진수의 나눗셈으로 되어 있을 때만 사용하는 성질이고요. 좌변과는 전혀 다른 말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착각하기 쉬운 것들 하나 더 해볼게요. 조금 전에 이 3번은 진수의 거듭적 로그 앞에 배수 내려오는데요. 이거랑 다른 말입니다. 이거는 절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얘는 로그 AX를 n번 곱한 거라는 얘기예요. 얘는 진수의 거듭적 곱에 로그를 붙인 거고 전혀 다른 말이기 때문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런 성질들은 각별히 신경 쓰세요.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은 우리 교재의 그림과 이런 성질들, 그래프의 특징들을 알 수 있었고요. 자, 이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런 성질들이 여기 참고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성질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각별히 신경 쓰세요. 얘도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어느 게 되고 어느 게 안 되는지를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충분히 구별이 가능할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A하고 B 사이는 이런 관계가 있고요. 이들 모두가 다 1보다 커요. 세 수의 대수 관계를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예요. 1, B, A 이런 관계인데요. 잘 보세요. A가 결국 1보다 크죠. 1보다 큰 걸 제곱하면 예를 들어서 2나 3 이렇게 놓고 봐요. 2의 제곱은 4니까 당연히 A보다 A의 제곱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뭘 비교해 볼 것이냐면 얘랑 얘를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는 전부 다 밑을 B를 놓아 보겠습니다. B가 1보다 크니까 진수 조건을 만족하거든요. 밑에 조건도 만족하고요. 밑에 조건이 1이 아닌 양수라고 되어 있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B가 1보다 크니까 밑에 조건을 만족해서 자,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B가 1보다 크니까 B가 1보다 크면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는 함수잖아요. 그럼 진수가 큰 게 더 크니까 진수 부분을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밑과 진수가 같은 로그는 1이라고 앞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1이에요. 자, 그래서 로그 BA보다 로그 BA의 제곱이 더 커요. 얘랑 얘를 비교하면 이게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우리는 얘로 나눗셈을 해볼까요? 얘로 나눠요. 그럼 여기는 자기 자신을 쓰니까 1이 될 것이고 얘로 나눗셈을 하니까 로그 BA의 제곱이 되는데요. 앞서 얘기했었죠. 밑과 진수를 바꾸면 역수가 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다시 바꾸면 밑과 진수를 바꾸면 로그 A의 제곱 B 이렇게 됐죠. 로그 A 제곱 B가 1보다 작아요. 여기 보면 로그 A 제곱 B가 있죠. 로그 A 제곱 B가 1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잘 보면 얘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를 비교해 보니까 얘는 1보다 작고 얘네 둘은 1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얘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얘예요. 그래서 대서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제일 작은 것을 표시한다면 로그 A 제곱 B가 1보다 작은 값이고요. 1보다 작은 어떤 값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1보다는 큰 값이네요. 로그 BA가 더 크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크네요. 그래서 세 수 사이의 대수관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자, 이어서 예제 2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로그의 역함수는 지수함수 형태로 표시가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수함수 역함수가 로그고 역함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지수함수 역함수가 로그라면 거꾸로 로그함수 역함수는 당연히 지수함수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인데요. 역함수를 구하려면 문자를 바꾸면 되죠. y 대신 x로 x 대신에 y로 바꿔놓으면 됩니다.
여기가 a가 됐고요. y 플러스 루트 y의 제곱 마이너스 1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의를 잠시 살펴보도록 할까요? x는 이퀄 a의 y승은 y는 이퀄 로그 ax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식은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거꾸로 이 식은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기호 표기를 잘 살펴볼까요? 자, 이제 여기 밑을 왼쪽에 밑으로 보내면은 로그를 지워버렸을 때 x가 a의 y승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얘를 이쪽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럼 ax승은 자 로그를 떼어내고 오른쪽 얘가 돼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그러면 ax승은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생각이냐면은 이 수의 역수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ax승 분의 1은 이걸로 바꿔놓을 수 있죠. 자, a야 마이너스 x승은 ax승의 역수니까 y 플러스 루트 y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 문제에다 y 마이너스 루트를 곱해 볼 거예요. y 마이너스 루트. 그러면 합차의 곱이죠. 합차의 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하니까 y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니까 y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이제 정도를 해보면 y제곱 서로 지워지고 부 플러스 1이니까 이거 분모가 이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정도를 해보니까 y 마이너스 루트 y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ax승이 1번이라면 a야 마이너스 x승은 2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1번과 2번을 변변 더해 보겠습니다. ax승 더하기 a야 마이너스 x승이에요. 변변 더하니까 이게 부가 반대인 게 지워지고 y 더하기 y니까 2y가 됐죠. 이 사실로부터 y는 풀어보니까 자, 이제 x가 y로 된 걸 y로 x로 다시 바꾸는 것 뿐이에요. 양변에 2로 나누니까 2분의 ax승 더하기 a야 마이너스 x승 이와 같이 됩니다. 따라서 예제 2번 저 로그함수의 역함수는 이렇게 지수함수들의 결합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요 다음 절에서 공부를 할 텐데요. 다음 단원입니다. 쌍곡선 함수 또는 이제 줄여서 쌍곡함수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두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가 자연 지수 상수로 갈 때는 그것을 쌍곡 코사인 함수 또는 쌍곡선 코사인 함수라고도 약속을 합니다. 나중에 쌍곡선 함수 단원에서 다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이런 모양의 역함수는 요거이고 요거의 역함수가 이런 모양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